소재가 N타입이다.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 N0가 P0와 델타 M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D'이 왜 되느냐 하면 N0가 N이 P보다 크다는 걸 쓰니까 P가 무시되고 여도 P가 무시되니까 요거 그러니까 DP가 바로 DNN, DNN 약분이니까 D가 D'이 DP가 돼요. 즉 D'이 요 들어가는 자리가 홀에 대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N타입이니까 홀에 대한 거니까 마이너티 캐리어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U는, U 프라임은 N이 P보다 크니까 이거 없어지고 P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UN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UP가 돼. 그 다음 R은 왜 돼요? 파워 NT분의 P 또는 파워 PT분의 N. 홀에 대한 라이프타임 중요한 거니까 얘가 중요해. 즉 다시 말해서 N0에다가 파워 N0를 나눠주면 돼.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홀 라이프타임이라 그랬죠, 진짜? 이 틀렸네. 이게 N이고 이 P죠. 이거는 홀 라이프타임이고 이거는 일렉트론 라이프타임입니다. 일렉트론은 굉장히 많고 홀은 적어요. 자, 이만큼 N0가 있어. 거기다가 요만큼 델타 N이 더해졌어. 근데 요만큼이 P0야. 그러면은 홀이 느끼기에는 홀은 요만큼이 되고 전자는 이만큼 되지, 그쵸? 요거 뺀 나머지. 그러니까 요게 N0, 요게 델타 N, 여기 홀이 붙어갖고 이게 P0. 그럼 홀은 P0 플러스 델타 N이 되고 전자는 N0 플러스 델타 N이 N0가 얘 중에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홀의 라이프타임은 델타 N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일정해. 그래서 홀의 라이프타임이 얘가 일정하니까 파워 P0분의 이게 P0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은 이게 DP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UP가 되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타워 P0 부대 P. 그걸 쓰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은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 마이너스 UP의 E의 D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플러스 G 마이너스 파워 N P0분의 파워 P. 이것이 바로 홀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N타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료가 N타입이다. 그러면 조식을 쓰면 돼. 재료가 P타입이다. 그러면 왜 돼요? P타입이 되면 이번에는 P0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 P0가 크고 N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DP 없어지니까 D 프라임은 D가 DN이 되고 U 프라임은 여기 P가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니까 UN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R은 파워 N0분의 N이 됐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은 DN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N 플러스 UN의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N 플러스 G 마이너스 타워 N0분의 N.
요걸 써서 문제를 풀죠. 자, 앞으로 가면 저주입하고 고주입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주입은 그러니까 익세스된 캐리어가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고주입은 익세스 캐리어가 엄청나게 많아서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비슷해. 그러면 지금 이 가정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N타입일 때 N0, 머저리티 캐리어가 익세스 캐리어보다는 많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근데 고주입이 되어버리면 그 N0하고 델타 N이 오히려 델타 N이 더 클 수도 있고 비슷한 값이야. 그럼 뭐게 돼요? 홀에 대한 라이프 타임이 달라져. 홀 라이프 타임이 알파 R의 N0 N분의 1이 되건데 이 N이 N0 플러스 델타 N이야. 그런데 델타 N이 적을 때는 무시해서 N0라는 일정한 값이 되니까 홀 라이프 타임이 일정했는데 델타 N이 N0하고 비슷하면 뭐게 돼요? 두 배로 넣는다고. 그러면 라이프 타임이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델타 N 값을 알아야 이 델타 N 값을 알아야 라이프 타임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들어가 있는 이 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타우 P0가 이 델타 N의 함수가 된다거든요. 왜 델타 P라고 적었나? 델타 N의 함수가 되니까 이건 방정식 못 풀어요. 어떤 함수가 될지도 또 비례함수 알파 R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얘도 잘 몰라. 그러니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입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경향상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고 추측하는 거지. 정확한 수식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넘어오든지 많이 생성됐을 때는 우리가 풀기는 어렵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주입인 경우에는 예측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예측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수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주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전자헤로스 다이오드 배웠으니까 ID는 IS의 익스포넨셜 이타 VT분의 VD 이렇게 적었잖아요. 요 이타가 문제야. 왜 이타라는 수치를 였는지. 그것이 로우 레벨 인젝션, 즉 저수지일 때는 이타가 1이야. 근데 저기 하이 레벨로 올라가서 하이 레벨 인젝션이 돼버리면 이타가 2로 바뀌어. 2로 해가 두리뭉실 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저주입에 대해서 푸는데 고주입인 경우에는 예상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수식을 약간 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타 같은 이런 거 이상계수를 이어갖고 이타는 1에서 2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식 두 개, 요거는 P타입에 대해서 푸는 방정식, 요거는 N타입에 대해서 푸는 방정식. 그러니까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얘를 풀 수도 있고 얘를 풀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그냥 이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얘가 있기는 있지만은 얘 있으면 방정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얘 있을 때는 그냥 그 가우시안 분포가 돼가 답이 이렇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답을 그냥 누군가가 풀어놓은 걸 이용하는 거고 보통의 경우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거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제로로 가버려. 그래서 얘가 없어져. 얘가 없어지면 이 항은 2차 선형 미분 방식입니다. 2차 선형 미분 방식이니까 쉽게 풀려. 그렇죠? 그러다가 얘네들은 실함수가 돼야 돼. 허함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익스포넨셜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는 거지. 허수가 들어가 코사인이나 사인 되는 게 아니고. N타입 반도체에서 적용되는 엠비폴라 정선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은 DN의 라운드 S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N 플러스 UN의 렉트필드 E의 라운드 S분의 라운드 델타 N 플러스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제너레이션은
G 서머리에서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텀과 외부에서 가해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 에너지든 광학 에너지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텀을 G 프라임, 그 다음에 서머리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G 서머리라고 둔다면 두 개 다 합한 것이 제너레이션 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컨벡션 타입이니까 이점 때는 dp 이게 마이너스 up 의 타워 p 마이너스 캐리어. N 타입이니까 마이너스 캐리어가 홀입니다. 그렇죠? 홀이니까 타워 pt 분의 델타 n이 됩니다. 여기서 델타 p를 건져도 돼요. 왜냐하면 델타 n하고 델타 p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델타 n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요 델타 n이 아니고 여기는 p가 되죠. 홀의 양을 홀 라이프 타임을 나누면 되는데 여기 홀 라이프 타임은 마이너티 캐리어니까 마이너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홀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델타 n이 비록 큰다 하더라도 n0 플러스 델타 n도 거의 n0 같고 홀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전자의 개수가 n0로 항상 일정한 거니까 홀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타워 pt나 타워 p0나 같은 말이 됩니다. 즉, 서브를 키우는 상태에서의 라이프 타임이나 광이나 걸 쪼아서 엑세스 캐리어가 발생했을 때의 라이프 타임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p라는 것은 왜 됩니까? 원래 썸을 키운 상태에서의 값에다가 델타 n만큼 더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타워 P0분의 P0 플러스 타워 P0분의 델타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썸을 키운 상태에서 우리가 썸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은 썸에 의해서 그때의 리콤비네이션 되는 텀하고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타워 P0분의 P0가 됩니다. 그러니까 P0에서 타워 P0를 나누면 단위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홀의 양이니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홀의 양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G 서머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요 텀하고 요 텀하고가 같은 텀이에요. 따라서 G-R이 얘 두 개 상쇄되는 거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P0분의 델타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항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우리가 N타입에서의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G 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P0분의 델타 N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P타입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P타입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은 이번에는 P타입이니까 전자에 대한 것을 써야 됩니다. EN분의 DN의 라운드 X 자수분의 라운드 자수의 델타 N 플러스 UN의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N 플러스 G 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N0분의 델타 N 여기가 마이너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 들어가니까 타워 N0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적용되는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 이것이 N타입에서 적용하는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반도체에서 우리가 어떤 해를 구할 때 어떤 영역에서의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를 구할 때는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